혼자서 알아서 먼저 하는 게 별로 딱히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것보단 싫은데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나와요. TBS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방송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처음 보는 학생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인공들입니다. 벌써 중학교 2학년 박상현입니다. 활발한 성격. 축구를 좋아하는 상현이. 방과 후 매일 운동장을 뛰어다닙니다. 지난해 키가 10cm나 훌쩍 자란 상현인 누구보다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죠.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는 어떨까요? 축구할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인데. So, what do you say? How about this skirt? 그저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I love you, teacher. Oh, you have black ones? Okay, what do you say? 영어는 그냥 피곤해요. 싫은데 열심히 해도 성적은 안 나와요. 그럼 본인이 영어 공부하는데 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저는 어령중학교 전교부회장이고요. 완벽한 걸 좋아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하빈은 쉬는 시간마다 바쁩니다. 만나야 할 친구도 할 얘기도 많은 발랄한 소녀죠. 학교 생활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하빈이. 놀 땐 확실하게 놀지만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놓치지 않는 성실한 학생이죠. 야망이 크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좀 그게 많아요. 좀 욕심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짜증 낼 때요. 막 화내요. 왜 안 되냐 하면서. 짜증 나요. 안 풀리면? 네. 어김없이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교육을 안 하는 하빈이에게 수학은 늘 커다란 짐이죠. 오늘도 문제 언저리만 뱅글뱅글 맴돕니다. 이렇다 보니 수학 선생님 앞에선 자꾸만 작아지는데요. 네,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다, 맞죠? 하지만 너 열심히 하자. 네. 모르겠을 좀 물어라고. 네. 알았어. 그래, 알았다. 쉽게 오르지 않는 수학 성적. 하빈이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수학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도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옆에서 시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혼자서 알아서 먼저 하는 게 별로 딱히 쉽지가 않아서 그게 좀... 저기 타이틀을 7의 기적이라고 굉장히 거창한데 기적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본인들께서
예,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기적이라는 게 뭔가 어떤 큰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조그만 것 얻어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도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목, 금, 토, 일, 월, 화, 수 7일 동안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보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상현이도 그렇고 하빈이도 그렇고.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고민은 조금 다르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똑같은 하빈이와 상현이. 두 학생의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열심히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확실해지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오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제 공부법이 어떤지도 한번 보고 싶고 꼭 저한테 잘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계속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도 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날 먼저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상현이와 하빈이를 보다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죠. 자, 이제 우리가 검사를 오늘 좀 이제 많이 할 건데 네. 우리가 첫 번째 할 검사는 이제 학습 전략 검사라고 해서 MLST라는 검사야. 학습 전략 검사는 공부 습관부터 학습 전반적인 부분을, 학생 유형 검사는 아이의 내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는 학습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사람들 각기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학습 방법도 다 이제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보면서 어떤 이제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사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도 바로 나왔습니다. 먼저 상현이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올해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외향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상현이에겐 어떤 학습법이 필요할까요? 비밀가서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이런 전문가가 상현이의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일단은 첫날로 저희가 이렇게 검사 심리학습 관련된 검사 일주일간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학습 상담 전문가 김진. 상현이 복습 같은 거 좀 하셔요? 안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학교뿐만 아니고 학원 복습은요? 근데 그것도 안 하셔요? 왜 안 하셔요? 다 네. 했던 거라서 네. 재미없어. 네,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학습적인 부분들은요, 반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향이 또 상상, 공상 이런 거 잘할 성향이라서요. 자기가 나아졌다. 이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다. 네, 네, 안드로메다로 진짜 떠나갔다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죠. 공부할 마음도 많이 준비되어 있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적인 부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상현이네 교실로 가볼까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머릿속엔 딴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래도 성적이 곧잘 나오는 상현이. 비결은 벼락치기라네요. 학교 수업하면은 수업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 한 초반에 다 해놓고 계속 떠들거나 자요. 상현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습 동기 향상이 꼭 필요한 친구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그래도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부분들도 정말 작은 것부터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연습들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씩 학습을 하는 습관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후에 많이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도 습관이 덜 잡혀 있으면 자기 성격상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친구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검사를 한 하빈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현이와는 반대로 자기주도 학습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조직적인 성향이 뚜렷한 하빈이. 전문가는 어떻게 봤을까요? 하빈이는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상시 행동도 그리고 학습을 할 때도 하빈이는 본인이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그 계획대로 좀 자기가 움직이는 친구가 아닐까. 동기 부분도 상당히 높은 친구입니다. 또래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위 10% 안에는 충분히 들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하빈이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표현했는 것처럼 진짜 그 부분들이 좀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부를 하는 습관적인 부분들과 기술적인 부분들도 좀 더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하는 작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진다고 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노력하려고요. 복습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도 있었는데 조금씩 고쳐 나갈 거예요. 좀 더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 거 잘한 것 같아? 네, 왜? 재밌어요. 본격적인 학습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하빈이와 상현이를 꼼꼼하게 분석한 전문가 김진. 두 학생에게 맞는 학습 상담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뭐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부 잘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공부할 마음은 있는가? 의지를 얘기합니다. 왜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없을 것 네. 상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왜 하려고 하는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좀 두루뭉술하게 내가 그냥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랑 야, 나는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할 거야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친구랑 공부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학생은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각 과목별로 점검해봤습니다. 나에게 국어란 쉬운 거예요. 나에게 국어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자, 두 번째, 나에게 영어란. 나에게 영어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오케이. 나에게 수학이란 수업 시간이 싫어지고 지금 힘든 거. 힘든 것. 수학이나 영어가 나를 버린 걸까요? 내가 영어와 수학을 버리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버리는 거 같아. 네. 수학이 나를 버리거나 영어가 나를 버리는 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수학이나 영어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조금? 네,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공부하는 게 더 쉬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힘들죠. 점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하니까 하지만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들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내 마음가짐부터 좀 바뀔 수 있다면 그럼 좀 다가가는 게 달라지겠죠. 제가 수학이 싫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수학을 좀 더 사랑해야겠어요. 수학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면 수학 시간에도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 수학 성적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공부를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했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아요. 공부 싫고 그랬는데 선생님 말 듣고 나니까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공부에 대해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된 하빈이와 상현이.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인 학습 방법 전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1순위로 학교 수업을 잘 듣자 여기 했을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요. 자, 1교시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 자, 2교시 수업을 했습니다. 자, 머릿속에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많이 안 남아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약 19분 정도가 지나면 약 42% 정도가 머릿속에서 망각돼 버립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복습이요. 네. 그럼 복습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쉬는 시간. 네. 그런데 쉬는 시간은 많은 시간이라고?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쉬어야 됩니다. 네, 놀아야 되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둘이한테 부탁하는 거는요. 한 2, 3분만요.
방금 했는 것들 제목이라도 좀 읽거나 노트 정리 간단하게 해놨는 거라도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 순위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짧게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언제? 학교 마치고. 당일은 넘기지 않고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했던 것들, 2, 3분 복습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집에 가서는요. 복습을 좀 더 진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을 좀 하는 작업들을 좀 해보셔요. 계속 복습을 안 해갖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복습하면 이제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노트 정리한 거 많이 읽고 외울 거예요. 정말 잘 안 까먹을 것 같고 못 잊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공부한 본문론 쪽으로 좀 방법적인 부분에서 하빈이한테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될 것 같아요. 두 친구에게 백지를 내밀었습니다. 일명 백지 테스트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을 하얀 종이에 채우는 상현이와 하빈이. 이 방법은 자신의 공부를 점검할 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냥 백지를 줍니다. 우리 친구들 보고 야 여기다가 너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한번 적어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못 적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머릿속에 그 공부해놨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1% 학습에서의 상위 1%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부해놨는지 공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친구는 상위 1%에 들어가는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가 공부해놨는 것이 제대로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그 나머지 친구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 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성적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를 스스로 많이 하게 된다면 공부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자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친구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모니터링 노트 쓰기입니다. 쉽게 말해 모니터링 노트는 나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내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낭비하는 시간을 쉽게 찾는다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한결 수월하겠죠? 1번적으로 쭉 다 써보니까 어떤 점이 헛되이 보냈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어서 점차 제가 그걸 더 잘 적는 모습이랑 적혀나가는 게 공부에 대한 것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적어보니까 어제 뭐 했는지도 알게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좀 그걸 보완해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미션을 받은 첫날 밤 두 친구 모두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빈이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는 걸까요? 상현이 역시 하루를 기록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좀 귀찮긴 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매일 해서 기록 남길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매일 적으면.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수없이 생각해보는 이 장래 희망은 학습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좀 알고 정말로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은가?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 중학생들한테 뭐 귀결점은 항상 진로예요. 그 이유가 진로에 대해서 좀 분명해지면 아이들이 동기가 생겨요. 그러면 학습에 대한 동기도 생기고. 상현이는 컴퓨터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을 좋아합니다. 모험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죠. 가끔 우주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주가 좀 재미있어서 우주과학자 되고 싶어요. 하빈이는 춤을 좋아합니다. 춤을 출 땐 모든 것을 다 잊을 만큼 푹 빠진다는데요. 춤을 꿈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춤추는 게 좋아서 안무가나 무용가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올라와서는 되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져서 항상 선생님들이 하빈 너 꿈이 뭐야? 이러면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했어요. 항상. 다양한 직업이 적힌 카드. 이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직업 5개만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두 친구는 어떤 일에 관심이 많을까요? 좋아하는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상현이 먹으려는데 한번 볼까? 뛰어다니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기자 골랐고요. 동물 좋아서 수의자 고르고 가르치는 거 재밌어서 초등학교 교사 골랐고요. 기계 만드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기계공학 기술자 했어요. 하빈이는? 저는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좋아서 기업 고위임원이나 장교 같은 거나 비서를 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 꾸며주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이번엔 하기 싫은 직업을 찾아봅니다. 진로 결정엔 선호도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저는 자동차 정비원이나 철도 및 지하철 기관사는 기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랬는데 그런 거 잘 못해서 싫고 탐구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해서 정보통신공학기술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것도 싫은 거. 아까 좋아했던 거는 왜 내가 상상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대체로 정해진 거지, 그지? 네. 정해진 걸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숙달해서 한다라는 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상현이는? 비서랑 안경사는 맨날 그 일만 하다 보면 심심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나쁜 사람들 도와주는 게 싫어요. 활동적인 걸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가만히 지시받아서 해야 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직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온라인 진로 적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검사는 장래 희망이 자주 바뀌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검사 결과가 저장돼 꿈이 어떻게 변하는지, 추천 직업은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지금 장래희망 CEO나 고위 공무원 같은 약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을 하고 싶고요. 이제 인터넷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 자료로 저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늘 카드랑 검사할 때 좀 뭐 초등학교 교사 같은 거 좀 많이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고 부족한 것도 알아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먼저 보고 열심히 이제 할 거예요. 필요한 게 또 공부다 이래 되면 공부도 이제 복습하고 열심히 해야죠.